안녕하십니까. 학생공감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병욱 선생입니다. 네, 이번에 기말고사 보느라고 많은 학생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저도 저번 중간고사 때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기말고사도 마석고는 어떤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우리는 또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특히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보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앞에 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에서 10까지 난이도를 봤을 때 한 7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그보다는 약간은 높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출제하는 것과 많이 비슷한 방식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서부터 찬찬히 시험 문제에서도 배치를 그렇게 하고 점점 뒤로 갈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마석고도 역시나 그런 방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조금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개 문항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문제 배치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낄 때 뭐 특별히 막 이상한 시험이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숨겨놓지 않았나? 라고 물어본다면, 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딱 그 다음 14번부터 18번까지 네, 요 5개 문항 정도가 준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뭐 상대적인 문제 난이도를 구분한다면 그런 수준이었고요. 준킬러 문항들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별력은 둬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심어놨던 문제들, 킬러 문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에서 단순히 풀어라 라는 문제는 뭐 학생들이 오히려 연립방정식보다 더 편하게 생각을 하죠. 연립부등식은 미지수가 하나만 등장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정계수가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미정계수의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새로운 2차 부등식을 해결해라 라는 문제였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상대적인 난이도 때문에 제가 킬러 문항에 넣어 놓은 거고요. 배점이 조금 높아서 학생들은 뭔가 숨겨진 함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세 개 부등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네, 공부를 조금만 성실히 해준 친구들이었다면 19번도 가볍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였었고요. 당연히 앞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친구들이라면 20번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도형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내분 외분을 좀 공부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를 해석해서 이거를 어떻게 내 눈앞에다가 구현할지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었던, 그러니까 도형, 쉽게 말해서 도형을 많이 그려본 그런 친구들 같으면 역시나 그렇게 아주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네, 그럼 시험 끝난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죠. 등급 컷을 얘기하자면 이번에 100점짜리 학생들도 꽤 나왔고요. 네, 등급 1등급 컷을 예상해 본다면 89점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 2문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맞춘다면 충분히 1등급은 가능했을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이런 풀기 편한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연습 평소에 꾸준히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를 말씀드릴 건데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방학이라 그래서 쉬진 않죠. 못 쉬죠. 그죠? 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선행을 하게 됩니다. 선행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 고1 때 이미 수원수투 다 끝내고 선택 과목까지 한두 번씩 돌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면 실제로 그걸 교육과정에서 이제 봐야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선행한 것의 효과를 보느냐 라는 물음을 누가 저한테 한다면 제가 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다 였습니다. 선행은 어떤 의미의 학습일까요? 이제 다음 바로 방학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앞선 학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서서 한 학습이 그 시기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깊이가 깊어지면 이해를 조금 더 빨리 편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선행학습이거든요. 딱 그 정도까지의 학습을 저는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수학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수학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누적되는 과목이에요. 배운 내용들이. 그래서 아까도 분석했던 내용 안에 중학도형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1학기에 배웠던 내용들도 2학기 또 내년에 다시 등장을 해요. 저는 선행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복습해 주는 것을 같이 병행하기를 바랍니다. 1학기 끝났다고 책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행하면서 다음 이제 개학 이후에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이번 분석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2학기 때 다시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